금성이 산이된 이야기, 상상 가설 추리, 10,000% 뻥이고 증거 없는 이야기. 자, 정열입 정감록. 이제 정열입에서 정감록의 연결 라인은 흔히 봉건제 시대에 이 반대되는 민본이 될 수 있고 고착화된 성씨를 바꿀 수 있다는 개념. 그래서 이 정자, 정감록의 정자 같은 정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지금 단편의 가설 정열입을 존 칼빈으로 지금 매칭을 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천주교 개신교의 대립이 결국은 조선사에서는 사림의 서인 동인의 대결 구도로 맞춰서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그러한 가설 기반을 가지고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이 개신교에서 등장하는 성경의 마지막 부분 요한계시록. 이게 우리가 조선사의 요한계시록이 무엇으로 등장하느냐를 잡아내면 바로 정감록이 되는 겁니다. 제가 많이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또 시그니처 가설 예전에도 몇 번 이야기했지만 이 정자가 들어가는 기록에는 굉장히 민본, 공화주의, 입헌주의, 즉 사림들이, 즉 의원들이 정치를 이끌어가는 구조. 그래서 이제 왕족, 총리, 이제 입헌군주제가 미국의 공화국에서는 대통령이 등장하는 거고, 이 프레젠트가 프리메이슨의 직책에서 뭐 학교장 이런 데서 출발을 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 정열입, 그러면 영어로는 존입니다. 존, 정. 그래서 이렇게 패턴 매치가 제가 보기에는 명확히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정열입 시대가 1500년대고 1500년대 말이겠죠. 정감록이 1800년대. 그러면 이 1500년대의 가장 큰 사건은 우리가 외란들로 주로 뭐 삼포, 임진, 정묘로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고, 우리가 그래서 이 아시아판 임진왜란에 일본의 문양이 십자가도 등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1500년하고 1800년도 사이에 진행되는 유럽의 공화국에 관련된 호국경, 크로멜의 호국경 1653년이고 1688년의 명예혁명, 왕과 의회의 갈등, 영국 역사죠. 1689년 권리장정, 의회의 동의 없이 세금 징수나 법을 집행할 수 없도록 명문화. 그리고 이제 1689년이 지나고 이 권리장전으로 인해서 조지 1세가 입헌주의에 들어가죠. 군림하되 이 실권한은 총리나 의회로 넘어가는 게 영국사에서 등장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공화국의 탄생 1800년대, 즉 1776년 상징적 날짜고, 실제 1800년대를 관통하면서 미국의 공화국의 시스템이 완벽하게 세팅되어지는 과정이 한 100년이 저는 지나갔다고 보는 거고, 그 마무리를 친해가 계속 이야기하는 바로 미국의 4대 천왕이라고 제가 말하는 그 4대 석상에 들어가는 시어도 루즈벨트가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거의 지금의 미국의 서부 쪽의 확장이나 또는 이 워싱턴 DC의 이 성 건축물들, 기호학적인, 카발라적인, 수비학적인, 프리메이슨적인 메인 도시가
완성이 되고 지금도 세계의 중심은 워싱턴이죠. 아무튼 이 동부 13도 관점으로 봤을 때 동부 13도에 교차하는 게 영국이고 동부 13도에 그 영국 다음이 미국의 탄생, 공화국의 탄생이고 그 다음에 이 패턴적 비유에서 아시아판의 동쪽 한반도의 역할론 또는 약간의 일본의 역할론을 하는 것이 결국은 오리지널 무대의 동부 13도다. 수없이 많이 이야기한 거고 아무튼 그 13도의 영국사를 이렇게 보면 매칭을 시키면 결국은 공화국을 탄생시키는 1776 버전 이전에 이본주의적 개념이 존재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영국의 존 칼빈에게 영향을 받아서 칼빈주의로 종교개혁 운동을 한 애가 존 녹스고 그 다음에 영국의 청교도 프리턴이 등장하는 거고 이게 또 동부 13도하고 연관이 되는 거고 동부 13도에서 이제 유럽에서 넘어오는 게이트가 되는 지역이 뉴 잉글랜드다. 그리고 이 뉴 잉글랜드는 금성이 사인된 이야기에서 리어진하고 굉장히 관심 있게 등장하는 곳이다. 그러면 또 이 정자하고 관련된 조선사에서 가장 먼저 등장한 애가 정도전이죠. 역성혁명. 이 정도 같은 정입니다. 정도전, 정열입, 정감로. 이 정자라는 게 굉장히 그래서 이 가끔 드는 0.1%의 의문 이 한자 이름이 이미 결과론적으로 역으로 이름이 정해졌다는 가설도 제가 간혹 이야기합니다. 뭐 그런데 이 초심자들은 그런 거에 너무 깊게 빠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튼 이 계보를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793 1793년은 미국 이 오늘 하고자 하는 이야기에 바로 중심 미국 국회의사당이 정확히 1793년 9월 18일 이거 잠깐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중심 미국 국회의사당 이야기 할 겁니다. 이제 이 부분들도 많이 자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연결시켜서 지금 이야기를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자, 1793년 9월 18일 잘못됐구나. 1793년 9월 18일 워싱턴 대통령의 프리메이슨 복장을 한 8명의 프리메이슨과 함께 주춧돌을 놓았다. 스타트가 1793년 9월 18일입니다. 제가 이거 지금 양쪽 이거 하면서 약간 적응을 못해서 아무튼 1793년 프리메이슨 워싱턴 대통령이 주춧돌을 놓은 날짜가 주춧돌 이 그림이죠. 이 그림 많이 나오죠. 이 주춧돌 프리메이슨의 주춧돌 이날이 미국 국회의사당의 주춧돌을 놓는 모습 스타트가 1793년입니다. 그러면 이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수원성 매칭되는 수원성이 1794년 종조가 착공하였다. 1년 차이지만 물론 이제 이 끝나는 날짜는 이거는 로컬적인 2년 만에 나왔다는 거는 로컬 이야기고 실제 워싱턴 DC의 완성은 우리가 보는 지금의 시점에 보는 거는 남북전쟁 이후까지 연결되죠. 그 중간에 한번 영미전쟁에서 손실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 1794년 중요하다. 이 정도만 이야기하고 일단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번에 마지막에 보여줬던 이
심판, 천국, 지옥, 예수 재림, 신의 재림에서 등장하는 예수의 포즈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즉, 한 손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한 손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한 손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 그림은 좀 우리가 이제 기록상에는 1500년대 때 그림들입니다. 그럴 때 신의 포즈. 이 포즈는 무엇인가? 워싱턴의 승천. 자, 이제 이런 형태의 모습이 1800년대 초반의 워싱턴의 국회의사당의 모습. 그것을 그렸다는 풍경하고, 밑에는 해군기지. 자. 그리고 이렇게 3중으로 지금 형태의 돔이 그 남북전쟁 왔다 갔다 하면서 세워집니다. 이제 이런 형태로 세워지는 게 이제 유럽의 베드로 성당, 그 다음에 프랑스의 팡테온, 이제 그런 것들을 하고 비슷한 이 구조입니다. 그랬을 때 이 천정화에 워싱턴의 승천 그림이 있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자료들은 여러분들이 이 카페에다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이 구글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제가 아는 척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검색해서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야기 이어가면 이 승천, 물론 이제 이렇게 승천화가 그려지는 곳들이 프랑스의 그 팡테온 건축물에도 천정화의 승천 그림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승천하는 그림은 다른 기독교적 여성인물인데, 아무튼 이게 천국이다라고 상징을 하는 거죠. 또 다른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고, 그랬을 때 여기서 여러 사파 중에 조지 워싱턴의 그림, 물론 이 그림은 남북전쟁 이후에 그려진 거고, 자, 한 손에 검을 들고 한 손을 들고 한 손을 내려가는 이 포즈가 비슷하죠. 이런 포즈하고, 즉 워싱턴이 신의 위치에 포지션을 잡은 거죠. 왜 그러냐면 공화국은 인물 신의 위치를 인물로 더 강조를 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 돔의 하부에 지금은 워싱턴 동상에 이런 서 있는 동상이 있는 거고, 자, 이렇게 동상이 있는 거고, 그 이전에는 바로 이 동상이 있었습니다. 한 손에 검을 들고 하늘을 하늘을 지시한 게 이렇게 방향성을 둔. 그래서 이 동상이 사실은 지금의 이 동상이 있기 전에 1800년대 초반에는 이 돔 밑에 이 위치에 이 동상이 있었습니다. 즉, 물론 이 동상은 여기 있었고, 이렇게 너무 이제 말이 많아서 이 근처 공원에 뒀다가 지금 다시 옮겨진 상태인데, 이런 사진들이 남아 있습니다. 1800년대 초반에, 1800년대 초반까지가 아니고 이제 이게 옮겨져서 그 후겠죠. 이렇게 1800년대 중후반의 사진이 남아 있는 거죠. 워싱턴. 그러면 이 포즈, 자, 이 포즈, 검을 들고, 자, 요거는, 자, 그랬을 때
페이지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자, 이게 제우스입니다. 데우스. 포즈가 똑같죠. 물론 이제 약간 무엇을 들고 있느냐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 한 손이 내려가 있고 한 손이 올라가 있고 한 손이 내려가 있고 한 손이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흔히 말하는 바포메, 한 손이 내려가 있고 한 손이 올라가 있고, 즉 워싱턴의 이 방향성이 결국은 우리가 좋아하는 천자타령의 그 천자, 한글로 말하면 천자가 되는 거고, 또는 신이 되는 거고, 데우스가 되는 거고, 또 이 바포맷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그림, 이 순서가 바뀌었는데, 이 바포맷의 이 그림은 이제 오컬트의 상징이고 1800년대에 그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오래된 버전은 아니다. 하지만 그 오래된 버전의 그러한 제스처는 이 1500년대에 그 우리가 예수 관련된, 신에 관련된 그림에서도 등장하는 거고, 또 신화적인 해석에서도 물론 이제 뭐 이런 그림이나 이런 그림도 1800년대, 1900년대 다 접근해서 그려진 이미지겠죠. 하지만 오래된 버전은 이거다. 이제 우리가 신을 그릴 때 눈도 하나로도 그리고, 또 의인화해서 이런 모습으로도 그렸다. 1500년대면 르네상스 시대니까. 자, 그랬을 때 조지 워싱턴도 신의 레벨로 재해석시켰다. 그래서 이렇게 승천하는 그림도 지금 그려놓은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국을 공화국으로 초딩들은 생각하는 거죠. 대통령제, 민본. 하지만 실제 이 프리메이슨이나 이 상징주의에서 해석을 하게 되면 숨어 있는 거죠. 신의 코드로 남고 싶고 기억하고 싶고 그런 그룹핑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고대 로마 종교 신화의 유피테르, 즉 아버지, 하늘아버지, 하늘과 천둥 사이의 신이자 신들의 왕이다. 유피테르는 기독교 제국의 지배적인 종교가 될 때까지 공화정 시대와 제국 시대 내내 로마 국가 종교 최고의 신이었다. 어차피 우리가 토머스 제퍼슨이나 워싱턴이나 결국은 신고전주의로 로마를 동경했죠. 그러면 신고전주의 이전의 바로크주의로 로마를 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약간의 교차가 생기는 겁니다. 청나라를 애신강나라하고 신라를 동경했다. 청나라를 누베 프랑스로 제가 이제 단순하게 비교했다. 그러면 이 바로크 시대도 결국은 로마를 지향했다. 근데 여기서 신적인 위치를 여기서 여기 신적 위치가 실제 시스템에 우리가 동양사에서 등장하는 것처럼 천자냐, 황제냐 이 개념이냐, 아니면 종교적 관점에서 그냥 고대의 왕족들을 그냥 하나로 신의 개념으로 통칭해서 묶어버리고 분리시키느냐, 그런 관점이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표현에
신이다, 천자다, 이런 거는 시스템의 또는 이러한 이야기 속의 이야기지 실제 그냥 인간입니다. 자, 그리고 이 바포메트는 1856년 엘리파스 레비의 고등마법의 교리 의식에서 사파로 등장하는 이미지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런 것들. 이걸 많이 따라하는 영화나 또는 이 반기독교적 사이비 종교도 있죠. 사탄교라고 미국에. 그리고 1차 십자군의 연대 작가인 아킬레르 레이몽은 음유시인들이 무하마드를 바포빈치라고 부르고 모스크를 이게 마리아랍니까? 바포 마리아죠. 바포 마리아라고 불렀다고 보고 있다. 1195년 음유시인 가보당의 프로방시 시. 즉, 그리고 또 이 바포메트는 중세 기사단 템플 기사단에 의해서 신으로 숭배됐다고 전해진다. 바포메시죠, 바포메. 물론 이제 이 이미지는 1800년대 중반에 등장한 거고, 실제 또 이 바포메시라는 것을 무하마드로 이야기를 하고, 이 바포메트를 중세 기사단이 숭배했다. 하지만 이 템플 기사단은 언제나 말하는 그 삼별초가 되는 거죠. 삼별초의 난, 한자 기록으로. 그러면 이 삼별초가 숭배한 가문이 최씨 가문이죠. 최씨 가문을 신으로 모시는 거죠. 인간사적 입장에서. 그랬을 때 누누이 말하는 이 최충원 60년 최씨 가문이 누구하고 연관이 되냐? 바로 징기스칸이 되는 거죠. 원제국이 되는 거죠. 이제 이거에 대한 비유는 제가 많이 해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면을 교차하고 동서양차를 비교하게 되면 결국은 거꾸로 이 템플 기사단 가신 그룹 고케니 가문이 되는 거고, 이들이 모셨던 가문들이,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무하마드의 뜻이 또 되게 여러 가지로 가설이 등장하겠죠. 우리가 단순히 종교적으로 무하마드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아무튼 이것도 나중에 할 겁니다. 즉, 그래서 결국은 이 신의 포즈 워싱턴 동상으로 후대 사람들이, 그 그룹들이, 프리메이슨들이 상징주의적으로 심어 놓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게 이제 보편적으로 시대가 1800년대 초에서 남북전쟁 그리고 후대로 오면서 지금의 형태의 조지 워싱턴의 동상들, 이미지 메이킹이 되는 겁니다. 더 공화국주의적으로. 그 1800년대 초반에는 약간 이런 신적 개념은 제국주의적 개념이 더, 또는 봉건제적 개념이 숨어 있는 거고, 1700년대, 1800년대에 실제 조선사라고 말하고 청나라사라고 말하는 이 시점에서의 이 천자에 대한 표현은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다. 기독교적, 천주교적 또는 로마 신화적, 그리고 프리메이슨적으로 짬뽕되어져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꾸 제가 이제 천사타령이라고 하는데, 이 아시아 드라마에서 각인되어진 성군의 천자 이야기들을 이 대중들은 맹신하죠. 아주 종교적인, 그래서 이제 종교적, 역사적 플러스된 이
좀비들이 많다. 그 좀비에서 탈출해라 라는 겁니다. 결국은 지금 시대에 역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시대에 세계를 지배하는 자가 천자면 그 천자가 신화적, 종교적 그 실존이 아니고 그냥 단어적인 겁니다. 그 사람도 먹고 싸고 하다가 결국은 콱 하고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봉하고 물론 금성이 살리는 이야기에는 그런 분들이 없지만 보편적으로 일반 사람이 된 건 약간 대주손봉이 걸린 사람 됐건 화암봉 단봉이 걸린 사람이 됐건 이 과거 기록을 신화적, 신비적, 절대적 개념으로 그 인간을 신봉하는 기록을 쫓게 되는데 결국 그 사람을 우리 앞에 두게 되면 늙으면 죽고 하겠죠. 결국은 그 시대의 시스템의 위치의 최상위 그룹이나 최상위에서 그 역할론을 한 거겠죠. 물론 그것도 운이 됐건 신발이 됐건 운명론이 됐건 권세욕이 됐건 실제 권력욕이 됐건 그런 것들도 동반되기도 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뇌에서 인식하는 거에 있어서는 한 인간일 뿐이다라고 접근하면서 이러한 과거 기록을 접근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가 종교적으로 또는 우리가 지금 어떤 배우를 좋아하듯이 어떤 인물을 그냥 단편적으로 추앙하는 거에 있어서는 각자의 그냥 정신세계다라고 가야지 이거를 어설프게 대중몰이를 하는 거, 즉 사람들의 뇌의 수준을 레벨을 낮추는 역할 그런 모드로 이야기하는 것은 안 좋은 것이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안 좋은 것이다 라고 누누이 금성이사에 대한 이야기는 하는 겁니다. 어떤 내 정신 상태가 중요한 거지 무엇을 아느냐의 물량이나 범위는 의미가 없다. 자신의 상태가 좀비 상태가 되고 뇌가 깨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저것 아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많은 것을 알거나 좁은 것을 알거나 현재의 본인의 머리가 외부 자극으로 과거 기록으로 이런 유를 쫓아가면서 어지럽다 복잡하다는 상태가 안 좋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유럽 종교사 또는 유럽 제국사의 반이 되는 아시아판에 제가 이제 이 조지 워싱턴하고 가장 많이 인물 매칭을 했던 여러 명이 있습니다. 아직 정의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조지 워싱턴이 홍콩일 수도 있고 정조가 프리드리 대왕일 수도 있고 하지만 이제 프리드리 대왕은 구선복도 하나 리스트 올려놨고 그리고 건용제일 수도 있고 그래서 건용제, 화신, 호모 키워드, 정조, 정약용, 호모 키워드 데이터가 베이스가 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조지 워싱턴의 이 동상이 아시아판에서는 무엇이 되느냐? 바로 문수보살이 되는 겁니다. 이 문수보살이 들고 있는 지혜의검. 물론 이제 문수보살의 모습은 여러 가지 모습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제 가장 좀 비슷한 그 다음에 이제 법경을 뭐 오른손에 들었다. 뭐 꽃잎이 아니고 뭐죠? 연꽃잎을 들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자, 문수보살이 되는 거고 지혜의검을 들고 있죠. 즉 반대가 되는 인물 건용제가 티베트 불교에 빠져서 자신을 문수보살에 비유를 하고 건용제가 또 그 전에 이것도 하겠습니다. 자, 문수보살은 만주술입니다. 만주술이 대승불교에서 부처의 반야 초월적 지혜를 나타내는 보살이고 만주술이는 이름은 산스크리트로 만주와 존칭 썰을 조합으로 문자 그대로 영광을 지닌 아름다운 자.
길상함을 지닌 아름다운 여로 번역할 수 있고, 만주슈는 뭐 어쩌고저쩌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수보살은 보통 오른손에 불타는 검을 든 남보살의 모습, 여보살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무자의 이원성을 배워내는 초월적인 지혜를 실현하는 데 상징한다. 지혜. 그러니 뭐 베리타스 등장하고, 이 지혜하고 지혜가 중요한 거죠. 프리메이슨도 지혜하고 관련이 많이 있는 키워드고, 아무튼 지혜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사자를 타고 나오거나, 그래서 이 아시아판의 건융제가 자신을 문수보살로 또는 전성유왕입니까? 자, 문수보살은 불타는 검, 지혜의 검을 들고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만주시류에서 바로 만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그 만주, 청나라 만주, 이거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고, 이 만주국에 1900년대 초에 등장하는 게 유럽판에서 제3 나치국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물론 조선판 초상화도 개판이지만 청나라 것도 명나라 것도 다 개판입니다. 아무튼 얘가 이제 보국왕 시절에 건융제라고 하는 초상화로 돌아다니는 그림인데, 이 건융제가 자신을 문수보살이라고, 이제 문수보살이 또 코끼리 타고 다니는 것도 있습니다. 여자 모습하고. 문수보살의 화신이다 하고, 또는 전륜성왕의 화신이라고 하면서 건융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즉 건융제가 불교적 신으로 재탄생, 물론 이제 문수보살, 부처가 문수보살로 나타난다는 이야기도 있고, 즉 아무튼 건융제가 신이 된다. 건융제가 신이 된다는 것을 문수보살이나 전륜성왕으로 이야기하는 거고, 자, 지혜의 검이 있고, 조지 워싱턴이 신의 모습으로 포즈를 취하고 있는 동상을 그 프리메이슨의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만든 거죠. 미국의 건국의 세대들의 2세대들이. 그리고 그들이 동경했던 게 로마 그리스 신하고 신중의 신 데우스가 등장하는 거고, 또 이게 신비주의, 오컬트주의 1800년대에 등장하는 사탄주의에도 역으로 표현되어지는 겁니다. 즉 일반 대중들 개신교는 그냥 대중무리가 되는 거고, 이들의 위로 가면 신비주의 또는 이 보편적인 성경 내용하고는 다른 걸로 자신들을 비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을 개념적으로는, 자, 앞에 한번 가겠습니다. 개념적으로는 공화국으로 이야기되지만, 실제 대중들이 인지하는 거 말고 실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사상적인 것들은 절대 지금의 초등들이 생각하는 보편적인 민주주의 개념은 절대 아니고 앞으로도 아니다. 아무튼 소화들 잘 하시고, 결국은 이러한 키워드 동서양의 교차로 봤을 때 이렇게 비교 교차하다 보면 머리가 트입니다. 제가 꼭 이걸 뭐다 이야기 안 해도 여러분들이 느껴지면 그게 소화가 되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듣고 건융제가 문수보살입니까? 부처하고 예수가 같은 인물입니까? 이렇게 이 단순한 비교차로 질문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멤버십으로 함께 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수고들 잘 하십시오.